코스닥 지수가 올해 100% 넘게 올랐습니다. 상승률로 보면 전 세계 탑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혜 업종들이 대거 포진된 덕분인데요. 성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방소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쳤던 지난 3월 이후 코스닥 지수는 100% 넘게 치솟았습니다. 만스닥을 넘어 만천스닥 신기록을 연거푸 세우고 있는 나스닥 상승률을 웃도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집중 분포된 바이오와 언택트 관련 업종이 코로나19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KRX 헬스케어 지수는 같은 기간 127.5% 오르며 코스닥 상승률을 넘어섰고 IT와 2차 전지 종목의 상승세도 도드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사도 48개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플랫폼과 2차 전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뀐 생활 패턴과 신성장에 대한 수요가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얼어붙었던 IPO 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점도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통상 공모주는 적정 기업 가치보다 공모가가 낮게 책정돼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은데 SK바이오팜 IPO를 계기로 공모주 시장으로 돈이 몰린 겁니다. 최근 3개월간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58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주 물량 30%를 우선 배정받는 상품입니다. 다만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성장주 중심의 시장이 된 것은 맞지만 과열이라고 할 수 있는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멘텀을 받고 있는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사이즈 관점에서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유리해 보입니다. 기존 과열 구간에 진입한 업종보다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업종에 주목해야 되고요. 결국 오를 대로 오른 주가에 걸맞는 펀더멘털 개선 여부가 중요한데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과 실적 전망치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라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액티브 주식형 ETF 출시가 가능하도록 거래소 상장 규정이 바뀌었지만 시장의 관심은 저조합니다. 상장만 가능해졌을 뿐 관련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 규정에서 액티브 ETF를 채권형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사라지며 액티브 주식형 ETF 시장에 막이 올랐습니다. 액티브 주식형 ETF는 공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신규 상품으로 기초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ETF와 달리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비교지수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공모펀드 활성화 차원이란 기대감과 달리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저조합니다. 액티브 주식형 ETF 상장을 가로막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자 국내 ETF 업계 1위와 2위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각각 해당 ETF의 상장을 신청한 상황. 하지만 두 운용사 이외에 액티브 주식형 ETF의 출시 계획을 밝힌 운용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액티브 주식형 ETF 출시에 있어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로 투자자산 내역 공개를 꼽습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액티브 주식형 ETF의 투자자산 내역은 매일 공개해야 합니다. 액티브 펀드 운용 매니저들에게 있어 운영 전략의 가장 핵심인 투자자산 내역을 매일 공개해야 한다면 자신의 운용 전략이 노출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기존의 액티브 매니저가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자기 포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데일리로 자기 포트를 PDF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액티브 매니저한테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쉽지 않겠죠. 투자자산 내역 공개와 더불어 ETF와 비교지수 간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액티브 주식형 ETF 출시의 부담 요소로 꼽힙니다. 현재 거래소 상장 폐지 규정에는 액티브 ETF의 경우 비교지수와 상관계수가 3개월 이상 0.7 이하로 계속되는 경우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상관계수를 정해놓고 운용하다 보면 비교지수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두더라도 계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벤치마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벤치마크를 이기기 위해서 벤치마크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일부만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벤치마크 안에 없는 종목을 담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상관계수라는 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액티브 ETF에는 상관계수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사실 안 맞는 형태거든요.
이 같은 지적에 상장 규정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측은 아직 제도 개선 초창기인 만큼 향후 실제 상품이 상장된 이후 진행 상황을 살펴 추후 보완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